또용주TV의 또용주입니다. 이강인 선수가 드디어 터졌습니다. 이강인 선수가 파리 생제르맹 데뷔골을 넣었죠. 이강인 선수 지난 시즌 마요르카 에이스로 활약할 때 워낙에 파죽지세의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또용주TV에서 이강인 선수 이야기를 많이 다뤘어요. 하지만 이강인 선수가 파리 생제르맹으로 이적한 이후 근육 부상도 있었고 항저우 아시안게임 차출 문제도 있다 보니까 결국 이강인 선수가 공식 경기에 많이 모습을 드러내지는 못했거든요. 그러다 보니 또용주TV도 이강인 선수 이야기를 잘 다루지를 못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이강인 선수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주중에 펼쳐진 파리 생제르맹과 AC밀란의 UEFA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 F조 3차전에서 이강인 선수가 팀의 세 번째 골을 넣었습니다. 그러면서 파리 생제르맹 데뷔골을 넣게 됐습니다. 이강인 선수 이제 시작입니다. 그러면 이강인 선수의 활약과 이강인 선수의 앞으로의 입지 그리고 주전 경쟁 이런 이야기를 당연히 나눠봐야 되겠죠.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출발하시죠. 출발! 지난 26일 새벽 파리 생제르맹은 홈으로 AC밀란을 불러들여서 UEFA 챔피언스리그 F조 3차전을 치렀습니다. 이 경기에서 음바페, 콜로무아니, 이강인의 연속골로 3대0으로 승리를 거뒀죠. 그러면서 파리 생제르맹은 최근 공식 3경기에서 3골씩을 넣으면서 모두 승리를 거두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여하튼 이 경기를 돌아보자면 이 경기는 파리 생제르맹이 경기를 주도하면서 결과까지 가져간 경기죠. 물론 선수들의 호흡이라든가 공간을 활용하는 모습에서는 좀 아쉬움이 있었지만은 그래도 32분에 음바페의 선제골이 터지면서 기선제압에 성공을 했고요. 후반전 콜로무아니가 추가골을 넣으면서 승기를 완전히 잡았습니다. 이 가운데 교체 출전한 이강인 선수가 89분에 쐐기골을 넣었죠. 결국 기분 좋은 승리를 거두면서 파리 생제르맹은 F조 1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사실 챔피언스리그 F조 조편성이 발표됐을 때 모두가 죽음의 조라고 놀랬잖아요. 파리 생제르맹, 도르트문트, 뉴캐슬, AC밀란이 한 조에서 경쟁을 하니까요. 그런데 뚜껑을 열고 보니까 확실히 죽음의 조는 맞아요. 왜냐하면 파리 생제르맹이 뉴캐슬에게 패배하는 모습이 있었으니까. 그렇다 할지라도 파리 생제르맹은 2승 1패로 조 1위를 기록하면서 앞으로 치고 나가고 있고요. 그 뒤를 승점 4점을 획득하고 있는 도르트문트와 뉴캐슬이 쫓아가고 있습니다. AC밀란 지난 챔피언스리그 3경기에서 승리가 없어요. 그러면서 2무에 만족하면서 승점 2점만을 획득했을 뿐입니다. 물론 파리 생제르맹이 UEFA 챔피언스리그 F조에서 1위를 달린다 할지라도 시즌 초반 뭔가 아쉽죠? 이거는 리그 성적에도 나타납니다. 파리 생제르맹은 올 시즌 프랑스 리그왕에서 3위에 머물고 있습니다. 물론 성적 자체가 폭망했다고 보기는 어렵죠. 5승 3무 1패니까요. 1패는 니스에게 당한 2대3 패배입니다. 그런데 지금 순위가 아쉽다는 거예요. 모나코하고는 승점 2점 차, 니스하고는 승점 1점 차니까 다음 라운드에 1위로 올라설 수도 있겠지만은 지금 이 순간에는 1위 경쟁을 굉장히 치열하게 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올 시즌 초반의 모습 보면 공식 경기 12경기 치렀는데 벌써 2패란 말이죠. 뉴캐슬에게 패배, 니스에게 패배인데 요 패배들을 극복하는 과정이 지금 나오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점차적으로 경기력을 올리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번 시즌 초반 파리 생제르맹이 고생할 거라는 이야기는 굉장히 많았어요. 왜냐하면 변화가 컸거든요. 감독도 바뀌었죠. 선수단도 크게 바뀌었습니다. 메시, 네이마르가 떠나고 콜로무아니, 이강인, 아센시오 같은 선수들이 들어왔잖아요. 여기다가 음바페가 이적설과 관련해서 시즌 초반에 출전 기회를 제대로 잡지 못하는 모습이 또 있었잖아요. 여러 가지 악재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즌 초반 약간의 부진이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루이스 엔리케 감독은 서서히 팀의 경기력을 끌어올리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루이스 엔리케 감독이 올 시즌에 4-3-3 포메이션을 주 포메이션을 쓰고 있는데 물론 경기 중에는 이 포메이션이 선수의 위치에 따라서 또 변화를 주죠. 그리고 올 시즌 같은 경우에는 3-4-3, 4-4-2 포메이션을 활용하기도 했습니다. 수비 상황에서는 4-4-2 형태로 왼쪽에 있는 음바페가 최전방으로 올라가면서 최전방 스트라이커와 함께 전진 압박을 하죠. 그러면서 상대의 1차 빌드업을 방해하고 상대가 1차 빌드업에서 실수했을 경우에는 바로 그 지점부터 빠르게 역습을 전개하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공격 시에는 3-3-3-1 형태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3-3-4 형태라고 해야 될까요? 일단은
포백 자체가 변칙적으로 3백으로 바뀝니다. 하키미가 올라오면서 공격수를 한 명 더 늘려주는 역할을 하죠. 그 가운데 오른쪽에 있었던 우스왕 덴벨레는 넓게 펼쳐서 플레이를 많이 하고 음바페는 왼쪽에서 들어오는 플레이를 많이 하죠.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는 측면 플레이에서 하키미, 우스왕 덴벨레가 제 역할을 못하면 좀 아쉬움이 남을 수도 있고, 또 한 가지는 미드필더 라인에서 비티냐 같은 선수들이 순간적으로 올라가서 공격 지원을 잘해줄 필요성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도 조금 아쉬움은 있습니다만, 왼쪽에 음바페, 오른쪽에 우스왕 덴벨레 역시 강력한 원투펀치를 갖고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여기다 공격 시에는 변칙적으로 3백으로 바뀌면서 상대의 역습에 대해서 대처를 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렇게 루이스 엔리케 감독이 생각하는 그림 자체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아직까지 조직력에서는 그 그림을 뒷받침을 못 해주고 있죠. 그러니까 루이스 엔리케 감독은 선수 개개인의 능력을 최대한 이용하고자 그거에 맞는 역할 분배를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선수들이 호흡을 맞추는 부분, 뭐 패스를 통해서 안쪽으로 들어가거나 아니면 탈압박을 통해서 공간을 이용하거나 이런 모습에서는 여전히 엇박자라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아쉬움이 있는 장면들이 나온다는 거죠. 특히 중원에서 조금 더 창의적이고 탈압박에 능한 선수가 있으면 공격 전개에 더욱더 힘을 발휘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모습에서 이강인 선수의 앞으로 활약이 더 기대가 됩니다. 사실 AC 밀란전을 돌아보면은 우가르테하고 자이레 에메리가 투 볼란치처럼 전반전에 뛰었거든요. 근데 후반전에 자이레 에메리가 메짤라로 위로 올라가면서 조금 더 공격이 풀리는 모습이 있었으니까 아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루이스 엔리케 감독이 다음 경기에는 어느 정도 적용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역시 전체적인 조직력, 짜임새는 조금 더 발전시켜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까지는 기대만큼의 짜임새는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느낌이에요. 이강인 선수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이강인 선수가 교체 출전해서 19분 뛰었습니다. 그러면서 한 골을 넣었어요. 19분 뛰는 동안 볼터치를 21번 했고요. 패스 성공률이 93%나 됩니다. 15번 패스에서 14번이나 성공을 시켰죠. 그리고 한 차례 슈팅한 것이 유효 슈팅이 되고 골이 됐습니다. 이 골 넣는 장면을 보면은 이강인 선수와 자이레 에메리의 호흡이 굉장히 좋았죠. 이강인 선수가 오른쪽 측면에서 자이레 에메리에게 패스한 다음에 돌아 들어가는 모습이 있었고, 자이레 에메리가 컷백한 것을 동료가 흘려주니까 이강인이 마무리 짓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최근에 이강인 선수가 한국 대표팀 A매치에서도 골맛을 봤고 그 기세를 파리 생제르맹까지 끌고 가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챔피언스 리그에서 파리 생제르맹 데뷔골을 넣게 됐는데, 최근 득점력이 정말 무섭습니다. 물이 오를 대로 올랐기 때문에 더 많은 골을 기대해도 될 것 같아요. 사실 이 경기가 끝나고 나서 프랑스 언론 쪽에서는 이강인 선수의 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우스왕 덴벨레가 생각보다는 부진하잖아요. 그러니까 덴벨레와 이강인의 주전 경쟁은 지금부터 시작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지켜볼 필요성은 있겠죠. 이 골은 이강인 선수에게 굉장히 의미가 깊은 골이죠. 이강인 선수의 스승인 고 유상철 전 감독이자 선수죠. 98 프랑스 월드컵 조별리그 3차전 벨기에전에서 유상철 선수가 골을 넣었었는데 그 경기장이 바로 이 경기장입니다. 파르크 데 프랑스, 프랑스 축구의 성지라고 불리는 곳인데, 이곳에서 제장인 이강인 선수가 또다시 이제 골을 넣는 모습이 나왔으니까 이강인 선수 스스로는 굉장히 의미가 깊은 골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강인 선수 사실 올 시즌은 많은 출전을 하지는 못했어요. 파리 생제르맹으로 이적한 다음에 공식 5경기 출전해서 한 골을 넣었는데 총 252분 출전을 했죠. 리그에서는 3경기, 챔피언스 리그에서는 2경기 한 골,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육 부상이 좀 있다 보니까 출전 시간이 줄어들었고요. 그리고 나서 부상에서 회복되자마자 아시안 게임에 차출이 됐잖아요. 그래서 아시안 게임에서 금메달을 따기도 했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출전 수가 많을 수는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리그에서는 루이스 엔리케 감독이 오른쪽 왼쪽 측면 공격수로 주로 기용을 했었죠. 물론 이제 중앙 공격형 미드필더를 기용하는 경기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된다. 이강인 선수가 어디서 뛸지는요. 근데 루이스 엔리케 감독이 4-3-3 포메이션을 가동한다면 결국 좌우 측면에서 뛴다고 했을 때는 음바페, 덴벨레랑 경쟁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강인에게 주전 경쟁은 쉽지 않을 듯 보이는데, 최근에 루이스 엔리케 감독이 밀란전 끝나고 나서 이강인에 대한 인터뷰를 한 게 있어요. 이강인은 여러
위치에서 활용할 수 있는 선수다. 미드필더뿐 아니라 가짜 9번이나 윙으로도 뛸 수 있다. 마지막 패스를 득점으로 연결하는 능력도 있다. 이강인과 함께 되어 매우 기쁘다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만큼 이제 이강인 선수를 다양하게 쓸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는 거죠. 그 얘기는 뭐냐면은 음바페라든가 덴벨레와도 경쟁할 수 있지만 중앙 쪽에서 중앙 공격형 미드필더로 기용이 되거나 아니면은 메짤라 역할을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이 경기 보면서 그런 얘기 했잖아요. 비티니아 선수가 조금 더 과감하게 움직여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 그 점이 아쉬움이 남는다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비티니아 대신 이강인을 메짤라로 기용하면서 왼쪽 라인에 이강인과 음바페를 이용하는 게 어떤가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여하튼 이강인은 이 데뷔골로 눈도장을 확실히 찍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는 몸 상태가 좋기 때문에 출전 시간이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요. 조금 전에 얘기했다시피 지금 이 순간 득점 감각이 좋기 때문에 계속해서 골 소식을 알려줄 것으로 보입니다. 경기 일정도 그렇게 나쁜 편은 아니죠. 브레스트, 몽펠리에, 밀란, 랭스로 이어집니다. 물론 모나코하고의 경기는 그때 순위를 봐야 되겠지만 지금 이 순간 리그 1위가 모나코잖아요. 그러니까 이 경기가 매우 중요한 경기이긴 한데 그 전까지는 지금의 연승 분위기를 이어나갈 수 있다는 거죠. 물론 밀란전 원정 경기이기 때문에 홈에서처럼 3대0 대승 이렇게 승리를 거둘지는 미지수긴 합니다만 일단 전체적으로 봤을 때 흐름 자체는 나쁘지 않고 일정 자체도 나쁘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지금까지 루이스 엔리케 감독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선발 라인업을 구성하면서 테스트도 해보고 그러면서 과도기적인 과정을 거쳤습니다. 하지만은 지금 이 순간 플랜 A에 대해서 조금씩 퍼즐을 맞춰나가고 있거든요. 마지막 퍼즐이 이강인이 될지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퍼즐이 거의 완성 단계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점을 고려했을 때는 이강인 선수가 선발 라인업의 마지막 퍼즐이 되면서 팀의 완성도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자, 이강인 선수 정말 대단합니다. 정말 대단해요. 네, 챔피언스 리그에서 골맛을 보면서 이강인 선수가 자신의 능력을 제대로 보여줬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앞으로가 더 기대가 됩니다. 이강인 선수가 파리 생제르맹에서 어떤 활약을 할지 또용주TV가 계속해서 꾸준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인 파이팅!